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5살 주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채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과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 채널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니 뭔가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늘 사이다같이 통쾌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즐겨보는 채널이니 구독자분들과 함께 사연을 나눠보고 싶어 어렵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모두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40살이 넘어 늦게 낳으셨어요. 2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 나이가 40살이 가까워지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희, 너 신랑감은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해. 아니지, 그 집안을 잘 봐야 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집에 가야 해. 알겠지? 아빠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아빠 딸이야.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철두철미하다고. 내 눈은 아직 너 아기야. 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래, 아빠는 믿는다.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제가 33살이 넘어가니 그때부터 살짝 걱정을 하셨어요. 공부하랴 일하랴. 저는 참 바쁘게 살아서 한 4년 넘게 연애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대학원 스터디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저처럼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케이스라 더욱 서로 공감이 갔습니다. 남편의 첫 만남은 참 수더분하고 털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참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역시 남편 회사 근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거리도 딱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1년 동안 행복하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양가 아무 문제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빠는 저에게 뭔가 숨기는 비밀이 늘 많은 눈치였어요. 특히 시댁일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수 오빠, 물론 오빠가 많이 불편해해서 여태 미룬 건 아는데 이제 알아야겠어. 매번 시댁 가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해? 아니, 웬만하면 며느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오빠는 오히려 그 반대야. 아니, 자기 집 가는 거 아니야? 왜 시어머님과 만나는 걸 힘들어해? 은희야, 오빠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치, 나 정말 속상해. 우리 이제 결혼했다고. 말해줘. 오빠 이상하게 시댁 간다고 하면 매일 약속 있다고 하고 여동생한테도 늘 무뚝뚝하고. 무슨 일이 있어? 아니야. 난 은희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알지? 결혼 전에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집이 좀 복잡해. 어? 복잡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야. 아, 물론 지금 엄마 밑에서 자라긴 했어. 내가 한 8살 때 부모님 이혼했어. 그때 엄마가 짐 싸서 나갔는데 그때 나 정말 엄마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그 후로 웬 아줌마를 데리고 왔어.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그렇게 또 사라지더라. 그리고 3년 후에 나 11살이 되고 지금 여동생 태어났고 뭐 정확히 따지면 남남이지. 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었는데 글쎄 그냥 내 마음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나 봐. 게다가 아버지도 나 대학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뭐 난 갑자기 고아가 된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에구, 우리 한수 오빠 고생 많았네. 외로웠겠다 정말.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해야지. 정말 미안해.
은희야, 용서해줘. 저는 담담하게 그 일들을 말해주는 오빠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빠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오빠는 오죽했을까 싶었죠. 오빠, 그래도 오빠를 키워주신 분이고 또 동생이잖아? 그지? 영영 안 보고 살 거야? 그건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 주 중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릴게. 약속 잡아볼게. 그래. 좋아, 난. 고마워, 오빠. 그렇게 결혼하고 오랜만에 시댁과의 정식 약속에 잡혔어요. 결혼 전에도 크게 왕래를 했던 건 아니고 결혼 전 2번 정도 식사하고 상견례하면서 급하게 진행되었던 터라 저 역시 시어머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 분? 그 정도였어요. 물론 친엄마는 아니지만 오빠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니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직장 때문에 시댁과 신혼집은 크게 멀지 않았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떡 케이크를 맞춰서 오빠와 함께 집을 찾아갔어요. 엄마, 우리 왔어. 주말에 무슨 일이냐? 너희는 안 쉬어? 어머님, 잘 계셨죠? 주말이니까 찾아온 거죠. 여기요, 떡 케이크예요. 이게 요즘 인기가 좋아요. 쫀득쫀득. 한번 드셔보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잖아. 아이고 얘야, 나이 들수록 탄수화물 줄여야 하는 거 몰라? 그래 뭐 예리나 줘야겠다. 예리는 오빠 여동생이었습니다.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지금 3년째 공부하고 있는 신우 한 명이 있었어요. 사실 이 신우가 참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은근히 반말을 하는 꼬라지가 참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언니 왔어? 아가씨 계셨네요? 그럼 집에 있죠. 왜요? 맨날 나가서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부한다고 요즘 매일 도서관에 가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갔나 해서. 요즘 시험이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도서관 안 가요. 너무 시설이 후졌어. 아니, 우리가 세금 내는데 어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생각 안 하지? 짜증나. 언니, 떡 케이크 사왔어? 저 근데 아가씨, 저 아가씨보다 4살 많은 거 알죠? 근데요? 저한테 존대하려면 제대로 해주었으면 해서요. 저 존대만 쓰는데요? 오, 이거 어디 케이크예요? 맛있다. 여동생은 떡 케이크를 정말 개걸스럽게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습니다. 이윽고 밥을 차려서 먹으려는데 벼랑간 부엌에 음식 재료들이 한 움큼 쌓였어요. 은희야, 여기 마늘 좀 깔아. 네네 어머님. 오늘 음식 뭐 하시려고요? 뭐 말해주면 알아들어? 너 한수밥은 제대로 해먹이냐? 맞벌이해서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가끔 둘이 야근하면 외식도 하고 또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래요. 해먹는 건 주말에나 해먹죠. 거봐. 너 손을 보면 딱 알아요. 음식 해본 손인지 아닌지. 아휴, 우리 한수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게 생겼네. 정신 차려라 너. 네네 어머님. 근데 집안일은 저희가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빠도 같이 요리해요. 뭐? 남자가 손에 물 묻히게 한다고? 그때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눈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모양이에요. 맞벌이를 하면서 공동으로 집안일을 나누자고 했던 건 남편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은희 이번에 팀장으로 올라가면서 일이 좀 늘었어. 그래서 야근도 많아졌고 밥 차리고 집안일하는 거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암튼 은희 잘하고 있어. 오빠, 지금 언니 편 드는 거야? 야, 이혜리, 무슨 편이 있냐? 웃겨. 결혼했다고 마누라 편드는 거네? 코찔찔이 이한수가 어느덧 결혼을 하다니. 정말 결혼하긴 했네. 평생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28살이나 먹은, 그것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신우는 참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을 무시하거나 놀리곤 했어요. 오빠는 동생한테만큼은 그래도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한숨을 쉬며 참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시댁과의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는 사실을요. 그냥 전 30년 넘게 서로 다른 문화로 살았던 거니까 서로 갑자기 찰떡처럼 가족처럼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은 큰 볼일이 아니면 자주 시댁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친엄마, 새엄마를 떠나서 그냥 오빠는 엄마를 보고 오면 기가 빨린다고 하면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시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기분이 뭔가 찜찜하고 나빠졌어요. 그래서 먼저 부르실 때 아니면 크게 나서서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신혼집에 벼랑간 오셨어요. 야! 문 열어! 문을 얼마나 세게 두드리는지 부셔질 정도로 시모는 신혼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일 안 갔냐? 아, 네네. 오늘 하루만 연차 썼어요. 참나, 그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연차 쓰고 놀고 쉬면서 그동안 이럴 때마다 집에 있었던 거야? 아니, 시댁이 멀지도 않은데 이제 결혼한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미를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 네? 아니에요. 저도 연차 정말 마음먹고 몇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그리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일한다고 집 인테리어 한다고 이래저래 바빴네요. 됐고, 너 돈 좀 있냐? 네? 아, 갑자기요? 왜요, 어머님? 아니, 예리 말이다. 곧 시집 갈 것 같아. 어머, 아가씨가요? 그때 10살 차이 난다는 그분이요? 그래, 10살 차이. 그래도 뭐 그 집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 돈 없는 집이면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냈겠어? 아이, 근데 이게 예물 예단하려니까 돈이 엄청 든다, 얘. 너희는 스몰 웨딩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또 상대방 집 수준에 어느 정도를 맞춰야지. 안 그러면 개무시 당한다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는 크게 돈도 없어요. 도움 못 드려 죄송해요. 예, 한수가 지난번에 차 팔지 않았니? 지금 걸어 다니더니만. 네, 그렇긴 하죠. 근데 그거 집 인테리어 한다고 거의 다 썼어요. 그래도 그 차가 외제 차인데 이거 인테리어 아무리 해도 3천 안 넘을 것 같은데. 야,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좋다는 게 뭐냐. 한수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돈 좀 1,000만 원만 빌려다오. 응? 네? 1,000만 원이요? 그건 좀 오빠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뭘 물어봐? 그렇긴 한데 1,000만 원은 너무 무리가 있어서요. 저희도. 야, 오빠가 좋다는 게 뭐냐? 하긴 뭐 진짜 오빠는 아니지만. 네? 어머님,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아, 나 한수 새엄마인 거? 그래, 뭐 안다니 다행이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한수 직접 키웠어. 키운 정도 무시 못한다고. 안 그러냐? 네네, 당연하죠. 한수 오빠 정말 잘 컸죠. 너가 새엄마라는 생각에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한수 대학 때까지 정말 열심히 키웠어. 당연하죠. 네, 알죠, 어머님. 걔는 내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해. 그러니까 동생한테 빚 갚는다 생각하고 돈 좀 보태달라고 전해라.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나 여기 왔다는 거 비밀로 해라. 말하면 그놈 자식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가 그냥 우리 예지 결혼하는데 오빠로서 좀 보태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좀 설레발 좀 쳐봐. 걔가 은근 잔정은 있어서 알아들을 거야. 알겠냐? 너가 좀 구슬리라는 말이야. 그리고 너도 그 돈 너무 아까워 생각 마라.
우리 애지 시집은 보내야 하지 않겠니? 오빠 오면 이야기해볼게요. 그런데 정말 저희 돈 없어요. 많이는 못 도와드려요. 됐고, 너가 그렇게 힘 빠진 소리 하니까 한수가 힘이 더 빠지지. 암튼 예리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자고 너가 좀 그래라. 알았지? 너 믿고 나 간다. 벼랑간 찾아와서는 아가씨 결혼자금을 보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1,000만 원이나요. 사실 집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유자금, 비상금은 있어야 했습니다. 오빠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고 오빠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은희야, 그걸 다 듣고 있었어?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 어쩔 수 없었어, 진짜. 그래, 동생이니까. 예리 결혼할 때 보태줘야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오빠니까. 근데 그걸 은희 너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밀로 하자고 해? 참나, 엄마도 생각이 없지. 은희야, 많이 놀랐지? 당황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니야.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에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비밀은 절대 있으면 안 돼. 잘 말했어. 그리고 엄마랑 이야기해볼게. 그리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화가 왔죠. 제가 회사 회의 때문에 핸드폰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결국 회사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은희 씨, 시어머님이라는데? 전화 왔어요? 어머, 네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나다. 너는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아, 진짜? 여태 회의했어요. 지금 막 끝났고요. 야, 너 한수한테 다 일러 바쳤더라? 아니, 일러 바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름 설득하려는 거였어요. 다른 뜻은 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내가 말했지? 걔한테 그렇게 다 말하면 그 돈 줄 것 같아? 걔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놈인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알아? 너 이제부터 잘해라.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그거 쉽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새엄마라고 무시하나 본데 그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어머님, 제가 무슨 무시를 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 나가는 거라 저도 오빠랑 상의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의를 왜 그렇게 하냐고. 아우, 짜증나. 몰라.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예리 곧 결혼하니까 오빠로서 어느 정도 보태라고 해라. 너가 좀 잘 설득해. 알겠냐? 네,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회사라서요. 쩌렁쩌렁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다 울려 퍼질 정도로 화가 난 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팀원들에게 웬 망신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 후 그 철딱서니 없는 신우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1,000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오빠로서 가족으로서 보탤 만큼은 충분히 보탰습니다. 신우는 공무원 시험을 그대로 준비하면서 결혼했고요. 공무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중소기업 젊은 사장과 결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철딱서니 없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있구나 싶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잠깐 집에 좀 들러라. 오늘 정시 퇴근은 못할 것 같아요. 일이 좀 남아있어서요. 야근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들르라고, 늦게라도. 거의 한 9시는 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와보면 알아. 그때 남편은 하필 2주간 지방 출장을 갔어요. 물론 이런 일을 알고 출장을 간 건 아니지만 옆에 남편도 없이 시어머님 댁에 불려가니 그냥 오빠가 미워지더라고요. 괜히 속상했습니다.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무척 허기진 상태여서 더 예민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냐?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들어가 보니 나물들, 두부, 갈비, 밀가루, 튀김가루 등 각종 재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누가 와요? 혹시 저 온다고 맛있는 거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참나 웃기고 있네. 너는 너희 집에서 해먹어. 코 닿으면 바로 집인데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걸 해서 바치니? 아니 우리 예리 좀 갖다 주려고. 요즘 시댁에 들어가서 살잖아. 뭐 물론 있는 집 가서 다행히 걱정은 없다만 거기 아줌마가 가끔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준다는데 그래도 이 엄마 손길로 만든 음식이 얼마나 그립겠니? 양도 하도 많아서 벅차서 불렀다. 어서 손 씻고 와서 여기 이 두부 좀 잘라라. 예리가 이 두부조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머님, 저 지금 밥도 못 먹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거 어머님 혼자 하실 수는 없으세요? 이런 일이면 미리 이야기해 주시죠. 미리 이야기하면 너가 왔을까? 너 내가 숨은 속내를 모를 줄 알고? 너 한수한테도 밥 제대로 안 해주잖아. 이참에 요리하는 것도 좀 배우라고 불렀다고 해. 이거 후딱 1시간이면 만들어. 밥은 이따가 끝나면 내가 해주마. 그럼 1시간만 도와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우 반찬 싸주기 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심지어 일하고 와서 또 일을 하려니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살짝 어지러움도 왔습니다. 저 어머님 배도 고프고 좀 어지럽네요. 아유 진짜 엄살은. 야 이거 먹으면서 해. 그리고는 옆에 있던 바나나를 저에게 던지셨어요. 당장 못한다고 나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말이죠. 요즘에 며느락이라고 해서 며느리가 처음 시집가서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를 말한다고 하던데 저도 역시 그 병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평소 할 말은 하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시어머님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30분 넘게 요리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아, 이제 됐다. 갈비찜은 재워놨고 잡채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두부조림도 그래 이 정도면 됐네. 김치는 하루 날 잡아서 해야겠다 은희야. 네? 김치요? 그럼 다 해먹지. 요즘 사먹는 김치 그거 다 조미료에 맛도 별로더라. 예리는 내가 해주는 김치만 먹어. 주말에 한번 시간 내라. 같이 김장 좀 담그자. 아니 김장은 어머님 저 주말에는 못한다는 소리 말아라. 이게 뭐 너 시키는 걸로 보이냐? 너도 이제 결혼했으니 아기 준비도 해야지. 신부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왔으니까 이렇게라도 요리 배우고 살림도 하고 하는 거야. 일하는 엄마 요즘 대세라고 하지만 그거 아기한테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 너도 지금부터라도 일 배우면서 엄마 준비해라. 시모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일을 시키는 게 참 억울했어요. 그렇게 저는 두어 번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이며 살림이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는 주말이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특히 철딱서니 시모가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올 때면 이상하게 달라지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좀 허세를 떨거나 착한 척을 하셨어요. 예은이야? 이리 와라. 음식 그만하고. 그래 여보. 어서 와서 먹어. 은희야. 시댁 와서는 그냥 편하게 앉았다 가는 거야. 아, 네. 아이고 너 이게 30대 손 맞냐? 손이 왜 이리 까칠까칠해. 여기 이거 핸드크림 좀 샀다. 써라. 어머 감사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우와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챙겨주시기 힘든데. 역시 우리 장모님 요즘 시어머님 같지 않으세요. 아이고 며느리는 무슨 우리 딸이지 뭐.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 딸이나 마찬가지야. 안 그래 은희야? 그러니까 우리 딸 예리도 시댁에서 잘 보살펴줘. 박서방이 회사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아내 일도 잘 보살펴주고 공무원 시험 이번에는 꼭 붙어야 하니까 옆에서 잘 좀 봐줘. 알겠지? 네네 장모님. 우리 이쁜 예리 제가 잘 살펴볼게요. 사실 제 월급이면 그냥 집에서 먹고 놀아도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공부한 게 아깝다면서 시험 본다고 하네요. 정말 나이답지 않게 기특해요.
밥을 다 먹고 남자들은 스크린 골프를 친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우, 시모, 그리고 저 이렇게 여자 셋이 간만에 티타임을 즐겼어요. 언니, 아까 그거 핸드크림 나도 좀 발라봐도 돼요? 네네, 여기요. 어머, 이거 부드럽네.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사은품 받은 거야. 뭐? 사은품? 엄마 자주 쓰는 그 아이크림 아줌마한테? 그래, 그거 아이크림이 30만 원이 넘잖아. 내가 힘들게 얻은 거야. 그 아줌마는 내가 그렇게 팔아주는데 서비스를 후하게 안 주더라. 아, 어머님, 이게 사은품이었어요? 뭐 어떠냐? 그래도 이거 브랜드 있는 거야.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예리 줄까 하다가 주는 거니까 고맙게 써라. 아, 네. 잘 쓸게요. 언니,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그럼 그거 내가 그냥 써도 돼요? 이윽고 남편은 골프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 남편이 들어오자 어머니는 갑자기 저한테 딸이니 뭐냐 하시면서 챙기셨어요. 정말 평소와는 다르셨습니다. 어머, 얘 너는? 내가 우리 며느리 준 걸 왜 그래? 엄마가 넌 다른 거 사줄게. 박서방한테 비싼 거 많이 받잖아. 한수가 이런 거 사줄 돈이 어딨니? 나라도 챙겨야지. 그지 새아가? 매번 이렇게 신우 식구들이 오면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저는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었죠. 박서방이라고 부르는 그 신우의 남편이 돈이 좀 많고 나이차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눈치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모두 가고 저랑 남편은 뒷정리를 하기 위해 남았어요. 여보, 앉아있어.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오빠는 과일 남은 거 먹고 있어. 오늘은 내가 할게요. 아유, 시끄러워. 얘 한수야. 은희 시켜. 뭘 그래?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다 버릇 나빠져. 여자는 어느 정도 살림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이치가 그래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는 그 돈으로 살림하고 아기 낳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은희 너는 살림을 너무 못해. 집에서 뭘 배운 거니? 제가 외동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어차피 시집가서 다 할 거라면서 크게 일을 시키진 않으셨어요.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잘 배울게요, 어머님. 저 그래도 설거지 요즘 잘하지 않아요? 잘하기는 뭐. 아참, 아까 준 핸드크림 그거 두고 가라. 네? 그거 아까 주신 거요? 저 주신 거 아니었어요? 주긴 줬는데 생각해보니 아까워서. 그런 거 있잖아. 막상 선물 줬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쓰고 싶은 거. 너 손도 이쁘고 고운데 뭐 살림도 안 하면서. 생각해보니 너가 쓸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게 낫겠더라고. 그거 한장판 핸드크림이야. 그게 뭐 달팽이 고농축액이 들어가서 피부속까지 부드럽게 해준다나? 너는 내가 다음에 사줄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주질 말지. 사람 무한하게. 참나, 뭐 어때?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리고 뭐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선물해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상견례 때 이후로 결혼하고 그때 그 뭐냐 봄에 스카프 선물? 그것밖에 더 있어? 그 스카프 내 옷이랑 어울리지도 않아서 장롱에 처박혀 있어. 엄마, 제발 좀 적당히 좀 해. 이놈의 자식이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뭐 맞는 말이지 뭐. 그리고 너 한수야. 동생 결혼했는데 오빠가 돼서 가만히 있으면 어쩌냐? 아까 박서방 온 거 봤지? 집에 올 때 소고기 딱 사가지고 오는 거 봐라. 우리 예리도 기 안 줄게. 너가 좀 챙겨라. 예리가 시댁에 선물 주는 것도 내가 챙겨? 그게 무슨... 알아서 잘 하겠지. 야, 너가 그러고도 오빠냐? 은희야, 설거지 그만해. 가자. 왜 그래 오빠. 나 괜찮아. 생각해보니 나 핸드크림 쓰지도 않아. 어머님 드리자. 그리고 이거 마무리하고 가자. 아니야.
그딴 핸드크림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엄마가 너 무시하는 태도 눈앞에서 보는데 내가 진짜 계속 참았어. 그만 가자. 안 되겠다. 야, 너 지금 너 친동생 아니라고 개무시하는 거지? 보자 하니까 어쩜 너는 동생한테 이렇게 매정하냐. 엄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리가 말 안 해? 예리 공무원 준비하면서 몰래 가방 산다, 뭐 명품 산다 하면서 대출 땡겨 쓴 거 알고 있었어? 자그마치 800만 원. 800만 원을 현금 돌려막게 하고 있더라. 그거 내가 다 갚아줬어. 예리한테는 말하지 마. 암튼 걔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결혼해서 다행인데 그렇게 돈 함부로 쓰고 카드 돌려막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나. 내가 카드 명세표 날아온 거 보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하더라. 엄마나 예리 제대로 챙겨. 예리 빚 갚아주고 그리고 결혼 전에 예물한다고 돈 보태고. 나도 이제 결혼했어, 엄마. 힘들어.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은희한테도 너무 부끄러워. 야, 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너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그 정도도 못해줘? 지금 엄마 앞에서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그렇게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면 오빠와 시모가 별것 아닌 일로 투닥거리다가 결국엔 싸움으로 끝이 났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흐르고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하냐? 어머님 그냥 있어요. 오빠는 낚시한다고 나갔고요. 그래? 잘 됐네. 잠깐 좀 와라. 어머님 오늘은 어디 안 가고 진짜 집에서 좀 쉬려고요. 죄송해요. 저 그동안 연속 야근으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모자라서요. 얘가 또 시험이 말하는데 툭툭. 그게 아니라 신우 때문에 속상해서. 어머님 지금 우세요? 왜요? 아가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좀 와라. 네, 알겠어요. 이제 어머님과 거리 두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에 대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참 또 인연을 끊기는 어렵더라고요. 결국 마지못해 그 지옥의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냐?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예리 그거 아직 아기야. 알지? 그거 철딱선이 없잖아, 왜? 근데 있는 집이라 믿고 시집을 보냈더니 거기 시모가 여태 우리 예리 괴롭히면서 시댁살이를 시켰다니 뭐니. 어젯밤에 예리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자기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일만 시킨다고. 일하는 아줌마도 이제 오지 말라고 했대. 우리 예리 살림에 대해서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 큰 집을 어떻게 책임지니? 그렇다고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설 명절이잖냐. 내일도 뭐 그 집에서 행사 있다고 도저히 친정 못 온다고 하던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참나, 있는 집안이면 뭐 어쩔 거래. 나쁜 벌레 같은 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딸 건드려? 어디서 감히 손에 물을 묻혀? 거지 같은 것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 내일 시간 되지? 일요일이니까 괜찮잖아. 어차피 한수도 친구들하고 낚시 가면 자고 오더라. 그러니까 내일 예리 집에 좀 가서 데리고 좀 와라. 네? 제가요? 아니 내일 잠깐 아가씨가 오면 안 돼요? 그것도 못 온대요? 아이씨, 그래. 그래서 너 부른 거 아니야. 너 2번 설명해줘야 알아듣더라 꼭.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너까지 그러냐? 그럼 내가 운전해서 찾으러 가리? 며느리 좋다는 게 뭐야. 너가 운전 잘하니까 내일 예리 좀 데리고 와라. 어머님, 아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은 저도 친정부터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친정에 가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오빠 온다고 해서 바로 친정 내려가기로 했어요. 차 밀릴 것 같아서 미리 가려고요. 친정 간다고 언제 그랬냐? 그리고 지난달에도 다녀오지 않았어? 지난번에 밥 먹으면서 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는 뵈러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가씨 데리러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넌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내가 너희 집 내려가지 말랬니? 내가 운전하는 게 불편하니까 예리 좀 데리고 오라는 거 아니야. 마침 한 수도 없으니까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뭐 너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닌데요. 지금 아가씨가 뭐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주 친정에 내려오잖아요. 명절 하루 못 내려오는 걸로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 당연하지. 우리 딸 내일 명절에 우리 친정에 있게 해야지. 안 그래? 거기 있으면 얼마나 또 일을 시킬 거야. 내가 그 꼴 못 보지. 암튼 아무 말 말고 내일 일찍 예리 좀 데리고 와라. 한수한테 말할 테니까 너네 집 가는 건 좀 늦게 도착해도 되잖아. 급한 거 아니잖아. 넌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 얼른 데려오너라. 자고로 명절은 친정에서 엄마 얼굴 보면서 그래도 지내야 하는 거야. 그럼 진짜 아가씨만 데리고만 오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라니까. 우리 딸 시댁에서 명절에 일 시키는 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지. 못 보지. 그렇게 다음날 남편이 도착했고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오빠는 밤새 낚시를 하고 운전해 집에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아가씨를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전 이 시간에 친정에 내려가기 위해 한창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한창 복잡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래, 은희야. 이서방하고 오고 있어? 어디쯤이야? 가고 있어. 그래, 어서 넘어와. 딱 넘어오면 점심이겠다.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보고 싶다. 어서 와라. 엄마. 갈비찜 맛있겠다.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점심 먼저 먹어. 예, 은희야. 너 왜 그래? 왜 울어? 아니야. 울긴 무슨.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 콧물 그냥 다 쏟아졌어요. 엄마 목소리는 정말 저의 모든 걸 허물고 말았습니다. 은희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서방이랑 싸웠어? 아니야, 엄마. 나 점심 맞춰서 갈게. 갈비찜 그거 맛있게 해놔. 고속도로 타기 전에 전화할게, 엄마.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전 깨달았습니다. 저도 소중한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그 철딱서니 아가씨를 데리러 갈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러 어서 친정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또 지금 이대로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 달 전부터 명절 당일날 친정에 간다고 말을 했던 거고 시모도 허락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제 약속을 취소하라고 막말하는 시모도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보였죠.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어디냐? 예린네 집 가려면 서둘러야 해. 그 동네가 꽤 복잡해. 어머님, 저 거기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뭐?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딸 보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가세요. 아니면 오라고 하시던지요. 전 오늘 친정에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그때 허락하셨어요. 지금 오빠 데리러 가고 있어요. 오빠랑 이 길로 바로 친정 내려가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저도 친정에 있는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하나뿐인 딸이에요. 제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꼭두각시는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우라질 거사! 너 미쳤니? 지금 시어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거사! 어머님, 저한테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저 누구한테 욕 듣고 자란 적 없어요. 그리고 욕 쓰는 거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아기 낳으라고 하셨죠? 아기가 과연 할머니한테 뭘 배울까요? 욕하는 방법? 며느리에게 선물 줬다가 뺏는 방법? 도대체 뭘 배울까요? 어머님,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주세요. 야, 너 당장 집으로 와. 친정은 무슨 당장 한수랑? 아니다. 너 혼자 집으로 와. 제가 왜요? 전 오늘 친정으로 가야 해요. 어머님 다녀와서 뵐게요. 그리고 아가씨는 사랑 없이 결혼하더니 결국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 돈돈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신호 하나도 안 불쌍해요. 모두 인과응보예요, 어머님. 어머님 딸 귀하듯이 저도 친정에서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한수 오빠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오빠가 어머님한테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야, 뭐? 신호가 불쌍해? 인과응보? 너가 뭔데 우리 딸을 평가해? 감히! 그럼 어머님은 왜 저를 늘 평가하세요? 설거지가 어떠니, 살림은 어떠니, 심지어 제 월급을 평가하셨잖아요? 야, 시끄럽고, 너 지금 친정으로 바로 가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알겠어? 예리한테 간다고 말했단 말이야. 걔 친척들 오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야 해. 오버하지 말고 어서 예리 데리고 와. 어머님이 직접 운전해서 데리고 오세요.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답지 않게 또박또박, 그리고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전화를 끊었어요. 평소에 시모에게 깍듯하고 예의를 지켰던 사람인데 정말이지 전화를 끊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지낼 수는 없죠. 아무튼 그 길로 남편과 저는 통영 친정집에 도착해서 무사히 엄마표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몸도 많이 회복되셔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1박 2일 친정에서 푹 쉬고 오니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역시 엄마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시모와는 그 뒤로 어떻게 지내냐고요? 완전 거리두기 하면서 지냅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을 드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그 이후에는 저한테 연락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원래 오빠는 시댁에 가는 걸 싫어했던 터라 저 역시 크게 눈치 보지 않고 지내게 되었죠. 시댁에 안 가니 불면증도 사라지고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3개월 뒤 지금 저는 예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부당한 이유로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할 말은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만히로 보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